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뜨는 비즈니스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로서 지역 커뮤니티 소셜 서비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언택트가 일상이 되었지만 이웃과의 컨택트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직장과 사회로부터 거리를 두는 시간이 지속되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부상하죠. 예전에 비해 함께 공존하는 시간이 많아진 지역과 이웃. 그들이 건강해야 나도 안심이 되고 고립생활이 아닌 또 하나의 즐거운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우선 최근 미국에서 뜨고 있는 소셜 서비스 하나 소개합니다. 각 지역이 밀착한 페이스북쯤으로 보이는 Nextdoor. 월 사용자가 2019년 4월 2,100만 명에서 코로나 이후인 2020년 4월 6,012만 명으로 3배로 급성장했네요. 페이스북이 모든 지역 사람들을 연결한다면 넥스트도어는 내 주변에 거주하는 이웃과만 배타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Q&A 코너입니다. 우리 동네에 관한 궁금한 점을 뭐든지 물어볼 수 있고 즉답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사거리 모퉁이의 마트 세일, 새로 생긴 레스토랑이 예약이 가능한지, 주차 여부가 어떤지 등등. 페이스북보다 훨씬 친절한 답변이 오며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인사도 나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트업. 적정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선에서 동네 소모임들을 만들어서 동네 인근에서 취미를 즐깁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빌려줄 사람, 출장 때 애완동물 돌볼 사람, 또는 애를 돌봐줄 사람도 동네, 이웃에서 모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면으로 해결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웃이라면 편하겠죠? 네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이런 사회적 추세에 맞춰서 지역 내 위험한 인물이나 전염병 확진 장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합니다. 넥스트도어 사이트에 매일 올라오는 500만 개 이상 메시지 중에 상당수가 지역 내 수상한 사람의 동선 정보나 이에 대한 당부 사안들이라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동네 상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광고비에 거의 절반 가격에 이 사이트에서 광고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 넥스트도어에 자기 계정의 사업 정보를 등록하고 인증을 받으면 주민들의 뉴스피드에 가게 광고가 뜬다고 하죠. 물론 동네 외부 상인은 광고비가 좀 비쌉니다. 이러한 지역 내 배타적인 커뮤니티 기능으로 인해서 2019년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비해서 폐쇄적인 특징이 부각되기도 했죠. 그러나 이러한 단점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강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즉 가입 과정에서 실명과 주소를 엄격하게 인증하기 때문에 가짜 정보가 퍼질 우려가 적다는 거죠. 기껏 500명 안팎의 동네 회원으로 구성된 이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려운 것이겠죠. 마주쳐야 될 한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몇 가지 신종 서비스가 추가되었네요. 첫 번째는 보물찾기 게임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창가에 곰인형을 둔 뒤에 넥스트도어 지도에 표시를 하면 어린이들이 오프라인에서 산책을 하다 곰인형을 찾고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게임에 이용되는 인형은 넥스트도어나 인형업체 등에서 협찬합니다. 이러한 게임은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나름 즐거움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종 서비스는 단체 심부름 대행입니다. 쇼핑 계획이 있는 한 사람이 역시 동일한 매장에서 쇼핑 계획이 있는 여러 사람들의 구입을 몰아서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넥스트도어는 이런 대행 프로세스를 월마트와 제휴해서 사이트에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매장들도 환영하는 거죠. 왜냐하면 매장 방문자가 적을수록 방역 관리가 쉽기 때문이죠. 세 번째 신종 서비스는 헬프맵, 즉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회원이 자기의 주소와 자기가 봉사하고자 하는 일을 등록을 하면 동네 노인들이나 동네 장애인들 분이 도움을 요청해서 이에 봉사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커뮤니티에 기반한 소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역시 크게 부각되고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을 전망인데요. 지역 기반 소셜 서비스를 확장 중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당신 근처를 컨셉으로 동네 이웃과 직거래하는 중고거래 서비스죠. 회원 가입 시에는 내 주변 6km 반경 내에 거주라는 엄격한 동네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대체로 구매 희망자가 판매자 근처로 와서 물건을 받다 보니까 택배비나 포장하는 수고비가 상당히 줄어드네요. 덕분에 사기 피해 걱정도 적습니다. 대부분 중고거래 서비스들이 10대, 20대 남성들이 주 이용자라면 이 당근마켓은 30, 40대 여성 이용자들이 주 이용자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래 신뢰도가 높다고 하네요.
2020년 4월 현재 활성 이용자 수가 700만 명, 누적 가입자 수 1000만 명, 누적 거래액도 2016년 46억 원에서 2019년 7천억 원으로 급성장했네요. 수익원은 뭘까요? 네, 거래 당사자로부터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얻는 광고 수입이 대부분이랍니다. 앞으로의 계획, 단순히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동네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확장할 그런 계획이라네요. 넥스트도어처럼 말이죠. 일부 지역 대상으로 시험 중인 동네 생활 메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동네 생활은 동네의 각종 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끼리 궁금한 거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커뮤니티 서비스도 앞서 소개해드린 넥스트도어와 유사한 셈이네요. 마켓에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네 주민이 진행하는 취미 강좌나 이웃 주민에게 소소한 부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당근마켓을 단순히 중고거래로만 보지 않고 재미삼아 한번 들어와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오히려 재만남이라는 화두를 던진 게 의미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먼저 단기적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전국 이용자들이 모두 이용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닌 지역 주민들만의 컨텐츠로 채울 계획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원하는 지역에만 광고를 하고 싶은 광고주와 자기 지역의 정보만을 원하는 그런 주민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두 사례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시사점은 뭘까요? 네, 비대면 비즈니스로서 오히려 대면 서비스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뜨는 사업 아이템으로 여기서 선정한 이유는 뭘까요?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접촉이라는 가치는 더욱 희소해지겠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세계 각 지역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서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웃을 격려하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제 직장이나 공중시설에서 지내는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대신 집 주변의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생활 모습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전부 다 의미있게 달라질 것입니다. 목표 시장의 거점을 전국이나 수도권으로 광역화하는 대신에 고객층의 거주 공간 주변으로 특화시키면 어떨까요? 넥스트도어가 각 동네 기반의 수백 명이 쓰는 페이스북을 만든 것이나 이 당근마켓이 반경 6km권역 지역별로 중고나라를 구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것이라 부담된다고요?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묘책은 찾아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구입자 아파트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생판 낯선 사람과의 거래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회원 가입 시 엄격한 동네 인증을 거친 또 동네 주민이라면 문제될 리 없겠네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에서 할 만한 서비스는 넥스트도어 사례처럼 차고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직장보다 집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온라인 배송과 넷플릭스만으로 집 안에서만 생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오늘 세 번째 포스트 코로나 비즈니스 사례 도움 좀 되셨나요? 네, 다음번에도 보다 알찬 사례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당근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